좋은 포인트인데요. 네. 싸우잖아요. 네네. 그러면 대부분 어머니들이 생각하세요. 아, 나는 이번 생에는 하부르타는 틀렸어. 우리 집은 안 되나 봐요. 네네. 선생님, 저는 시도를 해봤는데 저희 집은 안 될 것 같아요. 아. 라고 포기하시거든요. 네네. 싸우는 게 그게 첫 번째예요. 그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오, 이거 그렇죠. 되게 꿀팁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초대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하부르타 민쌤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세요. 다른 채널에도 많이 나오시고,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계시죠, 선생님. 네. 그래서 그분을 모셨는데요. 여러분, 자녀와의 대화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죠? 근데 오늘 이렇게 야외에 열린 곳에, 열린 장소에서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이들과 어떻게 열린 대화할 수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자기소개 간략하게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하부르타 민쌤으로 더 많이 알아봐 주시는 하부르타를 널리 알리고 있는 지금 민혜영 강사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아이를 바꾸는 위대한 질문 책을 내면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 책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선생님이 책을 이렇게 서점에서 우연히 보시다가 하부르타를 시작하시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요즘에는 하부르타 책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어머님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그래도 하부르타가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하부르타를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됐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이렇게 유튜브에 초대받으면 첫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네. 일단 하부르타가 뭔지 궁금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부르타를 만나게 됐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늘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이제 일단 이 질문이라는 게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저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가 언제부터 하부르타를 만났지?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면서 좀 저 스스로 생각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부르타 사실 그쵸. 그 전쟁 육아로 연년생 키울 때 네.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한 3살, 4살 그랬던 것 같아요. 제일 힘들죠. 네. 연년생은 진짜 그렇죠.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때는 좀 막연한 게 있었죠. 그러니까 좋은 엄마는 되고 싶은데 이제 너무 힘들고. 그쵸. 그래서 네. 육아를 좀 즐겁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그게 항상 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하는 질문.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즐겁게 화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네. 어렵습니다. 가능한가요? 그거는 노코멘트. 네. 그래서 네. 서점을 갔는데 우연히 이제 그 하부르타 책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거기에 하부르타 책 옆에 화를 안 내는 방법이 있었다면 그 책을 제가 집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하부르타를 내용을 보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 나도 아이들한테 저는 대화 나누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요. 네네.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런 계기로 이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고요. 보통 하부르타 하면 하부르타가 뭐예요? 많이 물어보세요. 그쵸. 네.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육아에 관심이 있으신 어머니의 어머니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아시는 단어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하부르타를 다 아시진 못하지만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은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다 라고 교육학적 의미는 정해져 있어요. 네. 이거 유튜브 찍는 것도 하부르타. 제가 지금 질문 뽑아와서. 그렇죠. 그쵸? 그렇죠. 우리 둘이 질문을 주시면 제가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일반 어머님들이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고 사실 저도 어머님도 어떤 질문하세요? 집에서 저는 밥 먹었어? 오늘 어떻게 학교에서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시작을 하긴 하는데 사실 질문을 하다 보면 끊길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질문의 요령 같은 게 좀 있나요, 선생님? 그렇죠. 대부분 이때 그게 가장 궁금하시죠. 네네네. 질문을 잘하는 법. 그렇죠. 네. 나도 질문 잘하고 싶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받으면 사실은 저희 세대가 다 질문을 받아온 세대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조차도
이제 부모 세대조차도 네, 맞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말씀하시면 시키는 대로. 아, 그쵸. 네. 그래서 네. 딱히 뭐라 하지 않고 예, 말을 잘 들으면 말 잘 듣고 착한 아이. 이제 그 윗세대에서는 좀 그런 정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브루타를 좀 깊이 이제 알려고 관찰을 해보시면 하브루타에서는 말 잘 듣고 착한 아이의 정반대 이미지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궁금하면 질문할 수 있어요. 모르면 물어보고요. 근데 그게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 누구와도 짝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만약에 우리 정서에서 어디 어른이 얘기하면 시키는 그렇죠, 대로 그렇죠. 해야지. 네네네. 뭘 자꾸 물어봐. 이렇게 한다고 했다면 지금은 왜 그러는데요? 이걸 왜 해야 되는데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굳이 지금 뭐 MZ세대 이런 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유독 뭐 조금 그때와 다른 아이들이라서 질문을 많이 하나 이런 생각은 안 하고요. 그때도 질문은 꾸준히 했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질문하기를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은데 그때는 사회 분위기가 네, 그거를 이제 말하지 않아.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조용히 하고 써. 그리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린 세대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왜 그런지 납득이 되게 설명을 해줘야 그걸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또 전체적인 교육 맥락에서는 공교육에서도 네네. 네, 이게 뭐 팀 과제 주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는 프로젝트. 예, 저희처럼 혼자서 숙제해서 내는 것보다 예, 팀이 같이 모둠에서 과제를 해결해 보고 네, 그러려면 혼자서 하는 그 과제가 아니고 함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자꾸 네. 생겨난다면 그 안에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 친구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의견도 조율할 수 있어야 네, 네, 되고요. 네. 그리고 내 의견이 수용되지 않아도 네, 그런 협의나 양보나 배려가 예,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뭐 양보해야지, 친구한테 배려해야지 이렇게 이거를 이제 지시와 명령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네네. 어른들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건 다 예, 경험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브루타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건 예, 단지 친구와 같이 이야기 나눈 그 속에서 이 모든 게 이제 해결될 수 있다. 네. 그냥 이게 단순히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라. 그리고 엄마도 질문을 생각해서 해라.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질문들을 적어도 막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 지금 좀 들었어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막아왔어요. 네. 그만 말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저희 큰애가 말이 굉장히 그만 말해요. 많아가지고. 근데 그거를 일단 경청을 좀 해줘야 네. 그 다음에 얘 말을 잘 들어야 다음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해도 대화가 끊긴다고 생각했던 건 결국은 제 문제일 수 있네요. 네. 엄마가 그러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아이의 네. 소리를 좀 더 잘 들어주는 것이 하브루타의 좀 시작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브루타. 네. 선생님 다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네. 맞아요. 이게 네. 질문이 오가는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런 핑퐁 대화 그쵸. 이런 게 오가려면 일단 그 많이 궁금해 하시는 요령보다 네. 요령보다도 일단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 네. 환경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상대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형성이 먼저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질문을 잘할 수 있는 요령이라고 굳이 질문을 하신다면 네. 저의 대답은 네. 질문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네. 그럼 요즘에 막 유행하는 거실 공부법 이런 거 좀 그렇죠. 도움 되나요? 네. 그 거실 공부법도 그런 맥락에서 좀 도움이 되는 이유는 함께 모여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모여 있으면 뭐든 서로 하는 게 이제 눈에 보이고 관찰이 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관심이 가면 그렇죠. 질문이 나오게 되거든요. 나오죠. 네. 네, 네. 그러면 서로 이제 예, 생각을 주고받고 자연스럽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로 와봐, 얘기 좀 하게, 앉아봐, 이런 네네네. 것보다는, 네, 그 거실 공부방이 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가족이 소통하는 공간이 되고, 그래서 저는 뭐 제 책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네. 보통 이제 대화를 하는, 제가 지금 환경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 집에서 가장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이제 식탁이다라고 제가 이제 강조를 드렸었거든요. 네, 맞아요. 밥 먹을 때 자연스럽게 이야기 근데 밥 먹을 때 말하지 말라고 빨리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한국인은 네. 정말 이렇게 식사를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게 네, 그쵸? 맞아요. 그러고 네. 끝내면 이제 빨리 각자 방에 들어가. 이렇게. 남의 집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그 거실 공부방 하시는 자연스러워요. 분들도 이렇게 집에 그 거실에 이제 마련을 했다가 애들 너무 싸우니까 그냥 들어가. 이렇게 해서 그렇죠. 포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요. 네. 그 싸우잖아요. 네네. 그러면 대부분 어머니들이 생각하세요. 아, 나는 이번 생에는 하브루타는 틀렸어. 우리 집은 안 되나 봐요. 네네. 선생님, 저는 시도를 해봤는데 저희 집은 안 될 것 같아요. 아. 라고 포기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선생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막 이야기 들어주고 하하고 한 적이 우리 집 분위기는 많았나? 이걸 생각했었을 때 네.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싸우는 게 그게 첫 번째예요. 그거 당연한 현상이에요. 오, 이거 그렇죠. 되게 꿀팁이네요. 네. 그러니까 싸움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표현할 때 이제 싸움이라고 하지만 그 약간 전문 용어로 이제 갈등 상황이잖아요. 네네네네. 서로 의견이 맞지 좀 않고. 낫네요. 갈등이라고. 네. 마음이 위안이 되네요. 그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데 나는 내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렇죠. 그쵸. 또 맞아요. 상대도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근데 난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주고받는 게 이 갈등 상황인데 이게 조율이 잘 되면 네. 그 다음에는 똑같은 갈등 상황이 반복될 확률은 적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 뭐 과정을 자매랑 형제 간에 이렇게 싸움 항상 그게 많이 고민이시거든요. 그거를 약간 하부루타의 시작으로 좀 놓으시는 것도 맞아요. 괜찮겠네요. 네, 네. 그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맞아요. 가정에서. 네. 그거를 조율할 때 그러면 우리 아이들 연령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한 몇 살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그 하브루타를 하는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제 유아기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라라고 해요. 왜냐하면 틀린 건가요? 저는 아니죠. 괜찮아요. 네. 네,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질문하고 대화 나누는 건 언제건 시작해도 되는데 사실 질문이라는 게 선생님도 네. 성인 돼서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많이 한다곤 맞아요. 하지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렇죠. 네. 할 때마다 이게 맞나? 자기 검열하게 되고 네네네. 그렇죠.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습관이 되고 이렇게 훈련이 돼서 이렇게 자리 잡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하브루타 저 이제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대부분 네. 그거를 바로 눈에서 결과를 좀 전에 이제 갈등 상황처럼 네네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나 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 하브루타를 할 때 할 수 있는 환경 그다음에 선생님 말씀하신 열린 마음도 네. 필요하지만 이제 기다림이 가장 많이 필요해요. 기다림. 네. 점점 어려워지네. 기다림. 네.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기다림. 그쵸. 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갈등 상황 얘기하시니까 또 생각이 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도 이제 알겠어요. 조금 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집안 분위기가 좀 그렇게 맞아요. 조성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저처럼 만약에 초등 4학년,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좀 늦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이제 첫째가 막 사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는 질문을 했는데 걔는 이렇게 이응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저도 집에 네. 네, 그런 아이가 둘이 있어요. 아, 네. 네. 중학교 1학년, 2학년. 2학년이죠. 네. 네. 근데 저도 그래서 저도 제가 하브루타를 말하고 다니는 뭐 사람이다 실천가다라고는 하지만 막상 또 그런 갈등 상황이 저희 집에서도 보이면 네. 저도 약간 흔들리는 한국 엄마죠. 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아니, 그리고 또 워킹맘이시잖아요. 저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네. 저도 워킹맘이니까 이게 내가 급할 때 아이가 뭔가 이제 그런 갈등 상황 휘말리거나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쵸. 이제 조율을 좋은 마음으로 하다가도 소리를 지르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럴 때도 우리는 진정을 하고 좀 나눠야 되는 거죠. 하브루타 이렇게 네. 화브루타 하지 않고 하브루타. 근데 이것도 네.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도 되게 버럭하는 엄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질문해야지, 하브루타 해야지 해서
매뉴얼을 내가 알았어, 요령을 알았어,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무슨 공식처럼 되는 건 네. 절대 아닌 것 아니다.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가정마다 같이 육아하는 아이들의 성향이나 기질도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 이 아이가 뭘 좋아하고 어떤 상황을 불편해하고 이런 건 엄마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그걸 일단은 먼저 좀 이해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우스운 소리로 그러거든요. 이제 12살이 네. 참는 게 빠르냐, 40살이 참는 게 더 빠르냐. 네. 저희 이제 수업 맞습니다. 들으시는 맞습니다. 선생님들도 네네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이 아이들은 아직, 우린 알잖아요. 네. 지금 이제 완전한, 성장기가 이제 발달되는 과정이니까, 그렇죠. 네. 질풍노도 시기인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러지 말라고 하고, 고치라고 하고, 이제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지시명령은 그게 우리의 탓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정서에서 컸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혹시 이제 유튜브를 내용을 보시고 네. 내가 좀 변화를 하고자 하시는 가정이 있으시다면 이제 거기서부터가 저는 시작점이라 생각해요. 네, 반드시 변화는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사춘기 아이들도 어머님이 조금 참고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유아기나 사춘기나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 그래서 기다려주기 네.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유아는 애기니까 우리가 조금 더 포용해서 할 수 있는데, 이제 사춘기는 다 컸다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이게 갈등 상황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또 앞으로도 좀 질문거리가 더 있는 선생님 2부에서도 또 만나주실 수 있죠? 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1부에서는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대화 나눠봤고요. 이제 2부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같이 이야기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